경제법의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있어요? 우선 기본적인 걸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들어갈게요. 자, 우리 경제법 핸드북을 보면 아니면 여러분 가진 교재를 보면 어느 교재든지 간에 자, 이게 나오죠. WTO 협정의 구조, WTO 협정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자, 이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죠. 이걸 모르면 혼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핸드북은 3면 WTO 법의 주요 개요 넘기고 그 다음에 4면 이렇게 그래서 로마자 2번 WTO 협정의 전반적인 구조 이렇게 우리 그 교과서에는 아마 교과서 있죠. 그건 아마 이 WTO 협정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을 거예요. 자, 간단히 볼게요. 우리가 국제법을 공부하는데요. 국제법은 다양한 분야가 있죠. 뭐 환경 분야도 있고, 그 밖에 면제 분야도 있고, 외교 부분도 있고. 지금 하는 것은 국제법 분야 중에 어떤 분야를 다루냐면 무역 분야를 다뤄요. 그죠? 그래서 국제무역 분야에 관한 국제법을 다뤄요. 얘를 뭐라 부르냐면 합쳐서 국제무역법. 이 무역을 영어로 뭐라 할까요? 트레이드 하죠. 트레이드. 그래서 이 트레이드는 번역하면 통상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국제통상법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넓게 국제경제법이라 부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배웠지만 국제경제 배웠지만 무역도 있지만 금융도 있죠. 그래서 금융 쪽은 우리가 보통 시험에서 안 다루죠. 시험에서는 이 무역 쪽을 다룹니다. 자, 우리가 국제무역이라는 분야를 떠나서 국제법 하면은 보통 다음과 같은 걸 배웁니다. 자, 국제법이라는 건 뭐죠? 정의. 국제법이라는 것은 자, 국제 공동체를 떠나서 법을 사용할 수 없죠. 국제사회, 국제 공동체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말합니다. 이걸 줄여서 국제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제 공동체, 다른 말로 국제사회, 이걸 떠나서 법을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권리 의무에 일단의 권리 의무, a bundle of right and obligation. 그래서 일단의 권리 의무를 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국제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런 실체들을 보면 보통 국가들이 국제 공동체를 움직이는 주역이죠. 주인공들입니다. 동그라미에 그릴게요. 뭐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여기 우리 한국이 또 있고 이들이 어울려서 국제 공동체를 구성하죠. 근데 이런 국제 공동체에서 뭐가 이루어진다? 바로 무역이 이루어집니다. 무역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국제무역 배웠지만 무역이라는 것은 이른바 수출 수입이잖아요. 그죠? 국제적인 거래, 트레이드.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어떤 상품이 수출되죠. 그리고 미국은 수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이 무역은 여러 분야가 있는데 첫 번째가 상품에 대한 무역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마스크라든지 그 밖에 나중에 코로나 백신 나오면 코로나 백신에 대한 무역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만든 그런 백신 상품이에요. 요거를 중국에 이렇게 수출하고 반대로 중국에서 만든 백신을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수입하고 이렇게 서로 거래하죠. 요걸 무역. 하지만 두 번째 서비스를 또 거래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무역. 이렇게. 서비스라는 것은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노동 또는 일 이렇게 부르죠. 사람의 노동. 그래서 사람의 노동을 수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의료 서비스 이런 거죠. 의료 서비스.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이 코로나 이걸 통제하고 또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의 병원에 의사로 취업을 해서 중국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죠. 이것도 일종의 무역이에요. 다만 어떤 무역?
사람의 노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즉 의료 서비스라는, 의료라는 어떤 일, 워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품이 왔다 갔다 한다 할 수 없고 서비스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상품력과 서비스력이 오늘날 무역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국제무역법 또는 국제통상법은 이와 같이 상품 분야에서의 무역, 서비스 분야의 무역, 여기를 규율하기 위한 권리무, 법을 말합니다. 그런 이와 같은 법이 필요할까요? 그냥 법 없이 그냥 무역하면 안 되나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필요합니다. 만약 여기 법이 없으면 상품의 무역, 서비스 무역에 대혼란이 초래됩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국가들에게 서로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의무, 이 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법을 아무리 만들었다 하더라도 만들 필요가 있죠? 준수를 안 한다면 의미가 없죠? 지키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국가들로 하여금 만들어진 법, 국제무역에 대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에 대한 법을 지키도록, 즉 준수하도록 촉구를 할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 첫 번째 방법은 준수를 혹시 못할까봐 감독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감독. 누가 감독한다? 국가들이 서로 상대 국가를 감독할 수도 있지만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무슨 기구일까요? 국제무역이니까 국제무역기구겠죠? 국제를 뭐라 불러요? 다른 말로 세계무역기구. 이게 뭐죠?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예요.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 세계무역기구. 이걸 만들어서 준수 여부를 감독해요. 국가들이 일일이 감독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네가 감독하라 맡겨주죠. 정말 준수를 하는지 감독을 하면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리 WTO가 국제무역기구가 있어가지고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그 눈을 피해서, 감독의 감시를 피해서 준수를 안 하는 데는 꼭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럼 뭐가 생길까? 분쟁이 생기죠. 분쟁. 그러니까 준수를 하지 못하게, 준수를 안 할 걸 대비해서 사전적으로 감독할 필요도 있지만 사후적으로 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이 법을 위반할 수 있어요. 준수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미국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통합문서 우리 원문제를 보면 여기 이제 3페이지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미중 무역 분쟁. 실제로 여러분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 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면 아마 내년에 유력한 문제가 기후변화 협정이죠. 파리 기후변화 협정 유력합니다. 그래서 통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도 다룰 거예요, 요거. 근데 우리 국제법 학회 홈페이지를 가면, 국제법 학회 홈페이지 알아요? 대한국제법 학회. 그렇지, 알죠? 거기 가보면 교수님들이 국제법 강의를 찍어 놨어요. 그 중 하나가 박덕은 교수님이 이쪽 전문가예요. 이 파리 협정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기후변화, 파리 기후변화 협정.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토대로 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문제를 낼 거예요. 통합문서 문제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번에 시험 나온 문제도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질문이 생기죠. 원래 트럼프가 주도했잖아요. 아시죠? 주도했는데, 그럼 바이든으로 이제 대통령이 바꿔지면 미중 무역 분쟁은 소멸할까요? 아닐까요? 여기 국제정치학 문제잖아요. 그죠? 어떤 지도자가 바꿔준다 해서 과연 이와 같은 역사 흐름이 바꿔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지도자 한 명이 달라지면 미중 무역 분쟁이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지도자와 관계없이 이건 체제의 문제 아니냐?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국제정치학 잘 배웠겠지만 재심은 3에 나오듯이 잘 모르지만 논문을 가져왔어요. 미얼 사이먼 교수라든지 월치라든지. 그래서 이들이 갖는 시각들, 이것들을 재심은 3에 냈는데, 아무튼 아마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마 보니까 고개를 저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은 안 달라질 것이다.
계속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통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실제로 그 제시문 2를 보면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 중심으로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해 23번째 주 18년부터 통상법 301조에 기초해서 뭐 추가 관세를 부과했다 그래요. 관세를 부과한 거죠. 이렇게. 사실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하겠지만 이런 추가 관세 부과가 현재 이 WTO 협정 DSB 분쟁 해결 기구에서 현재 다퉈지고 있어요. 근데 이 추가 관세 부과가 사실 나중에 오늘 하겠지만 관세 양호 가트 2조 위반일 수 있어요. 조문 위반이에요.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될까요? 중국 입장에서는 왜 가트를 위반했느냐, 즉 조약을 위반했냐면서 책임을 추궁하고 싶겠죠. 그 책임 추궁 방법이 뭐다? 그 중 하나가 무력사항도 있지만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와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무력을 사용하는 만큼 멍청한 짓이 없죠. 그죠? 현명하지 못하잖아요. 평화적 해결을 해야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 국제법 전문가, 가트라는 조약 이 전문가한테 맡겨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로 분쟁 해결 제도 이걸 마련해 놓는다면 참 좋을 것이다. 과연 오늘날 갖춰져 있는가? 분쟁 해결 제도 역시 금년 시험 문제 통상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입니다.